강원도야 끊임없는 열정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입니다. 오늘 해설의 김영성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전북 알록스팀과 순천만 국가정원팀의 만남인데요. 순천만 국가정원팀, 이 팀원들이 사뭇 다른 팀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팀은 전원이 한국 바둑고 현역 학생들입니다. 네. 원래 이제 내셔널 바둑리그는 만 20세 이상이 참가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자격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국 바둑고 학생들 때문에. 네, 그래서 사뭇 분위기가 좀 파릇파릇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전북 알록스팀과 순천만 국가정원팀이 2라운드 2경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내셔널 바둑리그 개막식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개막식이 열린 올림픽파크태 올림피아 볼입니다. 내셔널 바둑리그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참가하는 킹볼 바둑의 이강욱 감독, 강원도 팀의 감독이죠. 이 팀원들을 한 장면에 담기도 어렵네요. 대한바둑협회는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대한바둑협회 바둑리그를 홍석현 함께 회장의 바둑 개회 인사 한 말이 있었고요. 한층 보조시키려 합니다. 대구 덕영팀 내셔널 바둑리그 출범부터 계속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팀입니다. 전통의 강팀이죠. 우승 경험도 있고요. 한국 바둑의 새로운 도약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양혜석 상임이사의 건배사가 있었죠. 네. 내셔널 바둑리그 2라운드는 1라운드와 같은 날 치러졌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펼쳐졌는데요. 네, 내셔널 바둑리그가 다른 대회에 좀 차별화된 점, 이 심판 제도도 이 한몫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바둑을 두는데 무슨 심판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둑이 체육이 된 지도 10여 년 이상이 흘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더욱더 체육화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예전에는 이제 대회하면 보통 한 명이었는데 요즘 심판 숫자도 많아졌고요. 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내셔널 바둑리그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네, 18개 팀이 드림 리그와 매직 리그, 이 양대 리그로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네, 총 5명의 팀원이 출전해서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네, 시니어는 여자 선수와 시니어 선수 이 교차 대국이 가능하고요. 주니어 선수는 주니어와만의 대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2경기를 펼치는 두 팀입니다. 전북 알록스팀과 순천만 국가정원팀인데요. 전북 알록스팀은 그래도 2013년도, 2014년도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만큼 그래도 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에요. 전통의 강호예요. 권병훈 선수가 이제 시니어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강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한국 바둑고 현역 학생들입니다. 네. 지금 김남훈 초단이 감독을 맡고 있고요. 이제 조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지 매우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팀의 여자 선수가 2명을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수는 여자 선수와 한 명의 선수는 또 시니어 선수와의 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권준리 선수가 권병훈 선수와 만나게 되면서 이 대국이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권병훈 선수는 이제 프로기사야죠. 권주리 초단의 부친이에요. 네. 그리고 홍준일 선수는 권주리 초단하고 같이 네. 이제 바둑을 배우면서 친한 관계예요.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대국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권병훈 선수와 홍준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시니어와 여성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북 알록스팀의 권병훈 선수입니다. 네, 2015년도 덕영배 시니어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조민수 선수와 더불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시니어 대회 투톱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홍준리 선수 순천만 국가정원팀 소속입니다. 현재 한국바둑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고요. 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기사인데 네.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잠시 이제 좀 도움을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럼 홍준리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그때 처음 봤었는데 미국인가요? 미국 뉴욕인가에서 한 2년여 정도 생활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이켜 보면 그 한 2년 이상의 공백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했을 테고 뭐 혹시 이제 프로 기사가 됐을 수도 있었을 정도의 재능은 있는 선수고 네. 매우 당차요. 성격이 좀 밝은 성격도 선수가요. 밝고 자신감이 이제 넘치는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전력은 권병훈 선수 쪽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뭐 자신감이 넘치는 홍준희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바둑적인 승부면에서는 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초반에 네 번째 수를 외목에 뒀고요. 네. 좌변 벌린 수도 보통은 이제 좌상기 많이 걸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눌러가면서 상대에게 실리를 내주지만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두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권병훈 선수 하면은 이 아마 바둑 팬 여러분들은 참 잘 아는 선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주리 초단의 아버지 그리고 권주리 초단의 동생이 또 있어요. 권가양이라고. 아, 네. 지역 아마도 지금 지역 연구생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언니보다도 더 재능이 있는 바둑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바둑 가족이죠. 아버지는 시니어 바둑 대회 맹장 그리고 두 딸 중에 한 명은 현재 프로 기사 네. 그리고 한 명은 예비 프로 기사. 최근에 또 이 교육자의 길을 걷고 네.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전주에 이제 토박이로 알고 있는데 전주에서 지금 도장을 하고 있고요. 홍준리 선수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모양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날일자는 지금 100의 다음 수가 거의 이 두 칸이 확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네. 지금 날일자를 했다는 것은 이 백도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저라면 이 날일자로는 여기를 붙이고 젖히고 늘어서 중앙 쪽으로 자꾸 머리를 내밀면서 언제든지 이제 여기에 붙이는 수와 여기 사선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내셔널 바둑 리그는 모든 팀들이 이제 팀복을 입고서 대국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 순천만 국가정원 팀의 선수들은 교복을 팀복으로 입고 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네, 지금 매우 참신하죠. 지금 홍준리 선수도 교복을 입고 있는데 네, 교복이 아주 예쁘네요. 보기가 좋네요. 보기도 좋고요. 권병훈 선수는 여기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연결이 거의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초반 포석 단계는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서로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계속 폭넓게 바둑을 두면서 네. 좌변의 모양을 넓히겠다라는 뜻이고 권병훈 선수는 우변의 흙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좌하 쪽만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하다면 집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둘만한 지금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기사 모두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해요. 서로요. 예.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런 경우가 있죠. 서로 이제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가 저는 좋아 보이는데 상대도 좋아 보이는 그런 아, 낌새를 자주 느끼거든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취향도 다르고 보는 시선이나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거길 붙여요. 어, 전 보통 이 모양은 이렇게 치받고 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강력하게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는 여기는 하나 끊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단수 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늘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흠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 지켜둡니다. 네, 저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축으로 몰기 어려운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그때 나가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게 상대방이 흠집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일단 끄는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홍준인 선수는 지켜뒀고요. 보통은 여기 있게 되는데 여기 뚫리는 것은 또 씌워서 물론 아래쪽으로 하변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좌기만 잡으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굉장히 스케일 크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대담한 작전입니다. 아까 여기 2선 붙인 것부터 시작해서 두 칸 중앙을 씌우는 것까지 아주 당차고 대담한 수법이에요. 네, 권명훈 선수는 2013년도부터 전북 알룩스 팀의 이 시니어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13년도와 14년도는 8승 4패의 성적을 거뒀지만 지난해 2015년도에는 정규리그 이 4승 7패의 성적을 거뒀어요. 네, 이게 아마 그 전북 팀이 이제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할 때는 네. 권병훈 선수의 역할이 컸을 거예요.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이제 포스트 시즌을 진출 못한 것은 권병훈 선수의 부진과도 맞물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백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네. 지금 붙이는 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탈출은 됐거든요. 현재까지는 홍준희 선수는 거친 들쏘로 보이고 권병훈 선수는 노련한 투우사로 보입니다. 지금 잘 비껴나갔어요. 그건 뭐죠? 끊는 수요. 끄는 수는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돌려서 단수 치는 것까지가 선수로 보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백은 네. 단수 치지 않고 그냥 나가고 이쪽을 이을 때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거나 해서 계속 몰아갈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이쪽을 단수를 쳤기 때문에 단수 두 방을 당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살그머니 나가게 되면은 이제 공격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단수 한 방 맞은 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끄는 수로 이루어진 내용이죠. 예, 이 단수보다는 이쪽으로 가 있는 게 훨씬 낫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자리는 백이 아낄 이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해놔야죠. 나중에 흑이 호구 치게 되면은 집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아낄 이유가 없어요. 네. 홍준희 선수가 사진으로 보니까 외모는 참 어여쁜데 바둑은 굉장히 거치네요. 외모는 곱상한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네. 바둑은 아주 거칠어요. 근데 지금은 거칠게 두긴 했지만 흑이 잘 빠져나왔어요. 백의 모양을 잘 해집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흑이 우세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확실히 권병훈 선수의 노련함이 좀 보였던 것 네, 같고요. 아직까지는 돋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잘 빠져나왔죠? 글쎄, 이수는 어떨까요? 이수는 그래도 입구자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한 칸이라도 더 중앙 쪽으로 달아놔야 어차피 여기 찝는다고 해도 호구 치면은 끼울 수 없거든요. 양단수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칸이라도 더 중앙으로 달아놔야 수월하게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죠. 쌍립보다는 입구자가 나아 보입니다. 흙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니까 이 우중앙 쪽의 백돌도 살짝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 돌이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길 끊었어요. 매우 거칠어요, 홍준희 선수. 지금 이것도 살짝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보통이라면 이제 안정을 선택을 했을 텐데 여기를 끊어놨고 움직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살짝 흠집만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었네요.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아,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리듬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네요. 네. 네, 홍준희 선수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이 순천만 국가정원 팀 1라운드에서는 이 강원도 팀을 상대로 5대0 패배를 당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의 맹장들이 있는 다른 팀에 비해서 네. 한국바둑고등학교 이제 현역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약체라는 평가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막식 때 우리 김남무 감독이 밝힌 것처럼 쉽게 지지 않는 팀을 만들겠다, 그런 팀 컬러를 갖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은 다른 팀 선수들에 비하면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워낙 어리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바둑이 느는 나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이 라운드마다 실력이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히 선수들이죠.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홍준희 선수 이거 보세요. 아까는 여기를 끊어서 뭔가 움직일 듯 하더니 이제는 붙여서 버림돌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굳이 이런 패석을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날일자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바둑이야 지금 여기가 워낙 잘 빠져나와서 지금 백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바둑은 아닌데 그 이후에 냉정을 되찾고 중앙 쪽의 흑대마를 아직은 그래도 공격하고 있는 척은 하고 있습니다. 척인 건가요? 그냥 이 자악 있는 흙이 먼저 두면 일단 최소한 한 집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시달릴 것 같은 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모양은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자체로 사는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 패는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둬서요. 그렇게 크게는 심각하게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선수 한 집이라면은 그렇게 바깥쪽 모양이 그렇게 뭐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이 좌악이 쪽 홍준희 선수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판에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전투가 네. 중앙을 거쳐서 지금 상변 쪽까지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열심히 공격은 하고 있는데 백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흑은 그래도 우악이니 우상기 그리고 좌상기 어느 정도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바둑은 흑이 확실히 편할 거예요.
네, 전북 알룩스 팀, 드림팀 소속팀인데요. 1라운드에서는 부산 이붕장학회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통의 강호. 예전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팀이 약간은 약해진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통의 강호이기 때문에 네.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침투한 것은 강수예요. 승부수인데 지금 바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바둑이 이렇게 불리할 때는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좀 까다롭게 하는 수를 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승부 호흡으로 보입니다. 붙였어요. 젖히면은 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끊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으면 있고 이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약간 떨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도 선수가 있고 나서 이 백은 이제 이 백도는 완벽하거든요. 이 흑이 글쎄요,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젖혔을 때 과연 끊을 수가 있을까요? 끊지 못한다면은 늘어서 받는 정도인가요? 이거는 너무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기억돌이. 끊지 못한다면 이 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많이 아픈데요. 여기 있게 되면 이 돌이 너무 다쳤어요. 글쎄 여기 붙인 수로는 이런데 한 칸을 띄면 네. 다음에 백이 잡으러 오려면 이런 거 전부 해줘야 되거든요. 붙이고 끊는다던가 중앙으로 탈출한다던가 그리고 여기도 거의 선수한 집. 이 정도면은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거는 점점 더 출혈이 심해지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다음에 늘더라도 건너가기만 하면 거기까지 막아요? 그럼 귀는 이건 너무 실리로 큰 손실을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우상기는 흑이 한 10집 정도 나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 네. 오히려 흑이 제로가 되고 백이 10집 이상 생겼거든요. 이건 너무 당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이 돌이 공격이 된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백이. 워낙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가기에는 쉽지 않은 돌이에요. 꼭 막았어야만 했나요? 그래서 지금 바둑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지금 좀 쉽게 처리를 한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너무 손실이 커요. 집으로. 여기 붙인 수로는 한 칸을 뛴다던가 해서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이래도 이 돌이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너무 큰 대마이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는 활로가 워낙 많아요. 잡힐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안전하게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우상귀 귀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홍준희 선수의 승부호흡, 여기 상변에 침투한 승부호흡은 매우 적절했고 제법 큰 이득을 봤습니다. 이것은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또는 역전의 흐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가 공격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쪽에서 한 집 낼 수 있는 여지가,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든지 한 집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기도 치받고 호구 친다던가 하면 여기만 두면 사는 궁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이 흙도 미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냉정을 되찾고 자하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잠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넣는 것을 백이 아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호구 치는 것하고 이 교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호구 치는 것, 집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여기까지도 선수 아닙니까? 안 받으면 사활이 걸리나요? 네, 당연히 걸리죠. 지금 이쪽 젖히면 어딘가 받아야 되는데 치중하고 들어가면 잡히고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치면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이것만 잡더라도 2집 내고 살아야 돼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아, 아파요. 지금 선수로 이쪽 자하기 호구, 네. 하변 호구 당한 것은 너무 아픕니다. 초반에 상황을 봐서 이 교환은 빨리 해놨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선수로 당하는 일은 없죠. 다시 냉정을 되찾았어요. 지금은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집으로 이득을 보고요. 그게 우상기에서 매우 큰 손실을 입기는 했는데 네. 냉정을 되찾았어요. 네, 홍준희 선수의 승부수도 대단하지만 이 권병훈 선수의 이 승부를 다시 찾아가는 능력도 참 대단합니다. 노련미가 역시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노련미가 아니에요. 네. 네, 이제는 귀를 다시 두어갑니다. 2라운드 2경기 전북 알록스의 권병훈 선수와 순천만 국가정원의 홍준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홍준희 선수와 전북 알록스의 권병훈 선수, 이 여성 대 시니어의 대결입니다. 지금 여기를 2단 저친수는 이렇게 보통은 단수 치고 끊어 잡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이쪽을 호구를 치는 거를 선수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단수 치고 잡는 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변 호구보다 또 우변으로 단수 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걸 물어본 건데 홍준희 선수가 노련하게 그냥 늘었어요. 응대를 해주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는 이 백돌도 거의 완생이라고 봐야 돼요. 언제든지 단수를 치면은 안형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살았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제 직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딱 형세 판단을 해봐야 할 시기인 거죠? 100집은 약 35집 정도는 확보가 된 거로 보이고요. 네. 흙은 좌하기하고 우하기 합치면 약 40집 정도 확보가 됐고요. 여기도 그래도 한 5집 봐줘야 될 거예요. 여기도 약간의 집이 있을 테고. 쉬운 집, 흙은 쉬운 집 정도. 집으로는 흙이 약간 앞서 있고, 지금 여긴 하나 받아야 될 테고요. 다음에 이제 반상 최대가 여기. 아, 이거는 또 집이 늘어나죠? 제가 아까 여기 약 그러네요. 5집 봐줬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라면 한 13집 정도? 그러면은 쉬운 5집 모양이거든요. 네. 반면 20집의 이 모양. 이건 흙이 그래도 약간 재밌지 않을까요? 중앙에서 이제 상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100집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흙이 좀 재밌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기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는데 좌하기를 막으면서 다시 냉정을 되찾았어요. 이 좌하기 홍준희 선수가 먼저 두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네, 홍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 교환 하나를 해놓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만 해놨어도 바둑의 흐름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자성기 쪽도 권병훈 선수에게 먼저 손이 가면서 흙의 실리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네, 홍준희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젖힌 것도 아주 냉정하고도 침착한 수법이에요. 자체로도 클 뿐더러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끊는 노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들을 노릴 수가 있죠. 약간 흙이 우세한 가운데 그 우세를 붙이고 젖혀있는 수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팀은 바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둑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 바둑고등학교는 이제 원래 이제 70여 년 이상 된 학교였는데 4년 전부터 네. 한국 바둑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바둑 전문 학교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현재 한 학급당 40명이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1, 2, 3학년이 있으니까 총 12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김민희, 김남훈, 강훈, 그리고 김원빈, 프로기사 4명이 지도를 하고 있고 이제 교장 선생님은 따로 있고요. 다른 네. 선생님들도 있어서 이제 정규 교과 과목도 있으면서 바둑도 두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 2월에 처음으로 이제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졸업생 중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명지대 바둑학과와 세안대 바둑학과 그리고 이제 국민대라든지 전남대학교라든지 이제 일반 대학교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또 이제 평상시 활동으로는 물론 바둑 공부도 하지만 네. 재능 기부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해서는 전국체전에서 이제 메달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역 영재 입단 대회에서 네. 입단자를 배출할 뻔했어요. 물론 이제 실패했는데 네. 4강까지 진출을 했을 정도로 선수 육성 면에서도 아주 잘 돼 있는 학교로 보입니다. 이 강한 기력을 가진 선수들을 꽤 보유하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셔널 바둑 리그에 참가하게 된 이제 자신감도 아마 생겼고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더 이제 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한국 바둑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바둑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 배출하거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들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좋은 학생이 있으면 입단자도 이제 배출하고 싶다 이제 이런 아.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영재 입단대로 또 한국 바둑고등학교에서 입단자가 나올 뻔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바둑 공부를 한 학생들이 이제 입단을 많이 하는데 거의 4강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한 이변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네. 더욱더 좋은 성적의 기사들,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팀도 이 올해 내셔널 바둑리그에서 얼마만큼의 기량을 보여줄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물론 1라운드에서 전패를 하긴 했지만 계속 자라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희 선수는 이제 아낌없이 교환을 했고 이 모양을 최대한 키워야 돼요. 지금 반면으로 한 집이 20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15집? 그 정도는 만들어야 미세한 바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곳은 백에 이제 집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거기도 끊습니까? 지금 아까 상변 침투에 이은 2차 승부수예요. 홍준희 선수의 기량은 뭐 차치하고라도 승부 호흡만큼은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전통의 맹장 권병훈 선수를 상대로 네. 물론 바둑은 지금 약간 나빠 보이긴 하는데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절한 승부수를 계속 띄우면서 계속 승부를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권명훈 선수로서는 이 중앙 쪽 백집이 많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네, 어느 정도만 저는 솔직히 여기 저친수로도 그냥 늘어도 어떨까 싶거든요. 늘면 막아야 되는데 이런 데 슬그머니 나오고 좀 삭감하고 물론 이제 백집도 어느 정도 나겠지만 이런 데 늘면서 치받고 하면 흙집도 몇 집씩 늘어나거든요. 안전하게 해도 지금은 흙이 조금은 재밌는 국면으로 보였는데 아예 지금
백의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이쪽 단수 치면 여길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고 잡을 수밖에 없죠.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둑이 바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응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위로 막으면 이때는 기술을 쓰지 않고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여요. 이렇게 두고 잡으면 이쪽 한 점 잡으면서도 한 서너 집 너댓 집 늘어났고 여기도 몇 집 늘어났죠. 이제는 여기가 한 20집이 나더라도 이상이 나더라도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백은 최대한 버텼고요. 여기 움직이더라도 막으면 이 흑돌은 도망갈 길이 잡히는 없어요. 거죠? 지금 흑이 근데 여기를 두는 이유는 이쪽을 빠져나오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끊을 때 이 돌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쪽 단수를 쳐가지고요.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를 움직였어요. 나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단수를 쳐야겠고요. 네. 그냥 이어서 여기가 잡히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상당히 크게 들어갔죠. 보태준 꼴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 쳐버릴까요? 이렇게 되고 그래도 많이 보태주긴 했는데 이 한 점 잡았으니까요. 여기도 몇 점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 계산서만 나온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거기를 움직였어요. 오. 지금 초읽기에 몰리면서부터 권병훈 선수도 조금은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너무 좌변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지금 빵 따냄 당하면서 이게 몇 집인가요? 지금 도대체 몇 집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흑은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5집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좌변에 너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게 선수로 해결이 되고 이것까지 치받아서 여기까지 맞게 되면 이건 제가 아까 셌던 집이랑 한 30집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전이에요. 그럼 좌변이 상변보다는 더 큰 자리였네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너무 크게 집이 났어요. 여기까지 맞고 치받고 호구 치게 되면은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집이 생겼습니다. 권명훈 선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흔들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잘 됐어요, 백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역전이에요. 여기 너무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 수는 아마도 여기에 호구 치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으면 이렇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리 이 교환을 해놓게 되면 걱정거리가 사라지죠. 자, 이제 여기를 막고 다 뒀죠? 다음에 여기를 둬야 되고 네. 이걸 막으면 되돌아가야 돼요. 이쪽을 두게 되면 다 뒀죠, 이제. 마지막 큰 자리는 여기 정도로 보이고요. 호구 치고 여기는 이걸 미리 찔러 넣으면 받아야 되는 모양. 대충 다 해결이 됐고 이 정도라면 지금 보세요. 이 좌상격이
17집 났어요. 원래도 한 10서너 집은 나는 모양이에요. 흙이 늘어난 집은 한 3집, 석집, 몇 집 안 늘어났잖아요. 100이 늘어난 집은 셀 수가 없어요. 어, 30집이 늘어났습니다. 30집 이상이 늘어났어요. 역전이에요, 이거는. 근데 또 여기를 쳤어요. 중앙도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물론 여기도 크죠. 네. 잡으면 2점 잡고 1점도 잡았으니까 뭐 많이 늘어나긴 했죠. 흙집도 없애면서. 근데 여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은 흙에게 손이 가죠. 이거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야 돼요. 지금 막으면은 제가 볼 때는 백이 여유 있게 지금 골이 나는 분위기인데 약간 또 변수가 생겼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도 이길 수가 있겠지만 바둑이 좋을 때는 변수를 줄여야 돼요. 물론 바둑이 나쁘면 국면을 어지럽혀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침투를 한다던가 또는 여기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다던가. 네. 국면이 나쁠 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국면이 좋을 때는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자산기 한 점 끊어 잡은 것은 완착입니다. 여기를 막았어야 돼요. 막고 쉽게 끝내게 했으면 지금 백이 이기는 길로 보였는데 지금은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홍진희 선수가 괜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권병훈 선수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흙의 원래 집보다 많이 늘어난 건 없거든요. 원래 자산기가 그래도 몇 집은 났을 테니까. 지금은 여기를 다 잡는다고 하고 백이 자산기 막으면 역시 조금 늘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백이 늘어난 집은 굉장히 많거든요. 역전이에요, 지금도 역시.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막았으면 훨씬 더 간명하고 쉽게 마무리를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막았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모양인데 네, 이제 큰 변화도 일단락이 되고 이제 끝내기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중앙 쪽을 막아두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손해봤어요. 아까 그냥 막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원래 여기 상변의 흙집도 원래 한 집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 2점만 잡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에 비교하면은 10집 이상 늘어났고 중앙백이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바둑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건 또 뭐죠? 이거는 지금 백이 여기 두면 물론 선수예요. 단수 치고 잡을 수 있으니까 잡으면 흑돌 2개 빈 곳 하나니까 5집. 역 끝내기니까 곱하기 1을 해도 10집 끝내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단수 치고 이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2점 잡고 여기 5집이고요. 네. 백이 여길 젖히게 되면은 이걸 젖히고 잡아서 원래 5집이 나는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집. 근데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면 넷, 5집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이 늘어난 모양이 됐어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돼서 백이 다섯 집이 나는 모양이고요. 흑집은 일곱 집 차이에 백이 여길 두고 이걸 젖히게 되면 다섯 집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8 더하기 7, 15집짜리 끝내기예요. 이것도 지금 다섯 집 손해죠. 대실수입니다. 지금 이쪽을 이은 거는요. 이 끝내기에서 5집짜리면 굉장히 큰 차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작은 자리를 뒀어요. 지금 여기 끊어 잡는 것도 기본 8집에 흑이 여기 있게 되면 이것까지 맞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네. 8 더하기 막는 거 이것도 여기보다 무조건 커요.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흑이 좋았던 바둑이었는데 여기를 빵 따내주면서 다시 역전이 됐다가 백이 또 중앙을 틀어막지 못하면서 다시 혼돈이 됐다가 여기서 또 끝내기로 손해를 보면서 지금 어떨런지 권명훈 선수가 이 역전을 당하면서의 오는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백이 비세를 의식하고 승부수를 2번을 날렸는데 뭐 아주 괜찮은 승부업으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백전노장 권병훈 선수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백이 좀 우세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홍준희 선수 절묘한 승부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끝내기에서 이 역전을 안 당하도록 이 흐름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자리도 크네요. 역끝내기로. 자산기 젖힌 거, 백이 1선 젖힌 것하고 비교했을 때 한 네. 역끝내기 한 7, 8집 정도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선수 끝내기하고 역끝내기는 보통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는데 7, 8집 정도 되면 거의 15집짜리 끝내기하고 비슷할 정도의 큰 끝내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이은 거는 완착이죠. 지금 여기 끊어 잡는 것도 기본 8집에 흑이 반대로 이었으면 여기 막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이것도 훨씬 크거든요. 10집 끝내기보다는. 그래도 권병훈 선수가 역대 내셔널 바둑리그에서 또 2013년도, 14년도 좋은 성적을 거둬줬기 때문에 이 전북 알록스 팀이 당시에 포스트 시즌을 진출할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전통의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뭐 사실상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 권병훈 선수의 역할이 아주 컸죠. 여기도 원래는 백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쪽 맞고 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교한 끝내기로 보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득 봤을 거예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 속에 지금 끝내기 다시 이제 자잘한 끝내기 들어와서는 권병훈 선수가
냉정을 또 되찾았어요. 이 수도 초보자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될 게 나중에 혹시나 반집 승부일 때 이렇게 젖혀서 막으면 패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덜컥 이으면 안 되겠네요. 자, 지금 홍준희 선수 이거 1선 젖혔는데 막고 단수 칠 때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패감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저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알기 쉽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겼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요. 개가가 다 계산이 나온 거죠? 글쎄요.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안 잡은 이유는 결국은 이 석점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고 넉점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득이 없죠. 2점을 잡아도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 수도 좋은 수예요. 지금 백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몰거나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네. 자체로 이득이에요. 백이 그냥 막는 것하고 비교할 때 한 번 따내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한 집이 없어졌죠. 아주 좋은 끝내기입니다. 권명훈 선수가 또 이 후반에서 다시 좀 이 끝내기 호흡을 찾고 있습니다. 네. 또 넉집짜리 끝내기.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게 석집의 넉집. 여기도 넉집짜리 끝내기. 그건 이거 좋은 수네요. 전 굉장히 작은 끝내기로 봤는데 여기 지금 넉집 자리가 눈에 보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여기를 둔 이유는 이쪽을 끊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 이렇게 차고 이게 나갔다가는 여기가 옥집이 되면 전체 백대마가 잡히거든요. 그럼 나가지 나가지를 못하겠네요. 못하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뒤로 몰면은 또 이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다 옥집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끝내기네요. 그리고 여길 두고 따내고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오늘 초반에 그리고 이 중후반까지 역전을 거듭하더니 어느샌가 끝내기는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됐네요. 지금 미세한 바둑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끝내기예요. 지금 반발했다가 이쪽이 선수가 되는 순간에는 전체 이렇게 끊고 끊을 때 들어가서 옥집되면 전체 백대마가 잡혀요. 여기를 먼저 붙이고 단수 치고 둔 건 아주 정확한 좋은 끝내기입니다. 아까 한번 큰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 끝내기는 권병훈 선수가 냉정을 되찾고 다시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부터의 끝내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한 집, 두 집 끝내기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잔 끝내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세한 승부면은 이런 작은 끝내기 하다가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졌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거기도 정확한 끝내기고요. 손 빼면은 이런 데 치중하면은 전체 백대마가 위험해져요. 선수 한 집 끝내기. 이제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 막는 게 두 집 끝내기예요. 손 빼면 백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까지 하면은 두 집 끝내기. 이거는 지금 한 집 끝내기거든요.
이거 두집 백이 끝내기가- 이쪽 단수 치고 밀고 들어가면 두 집 끝내기요. 지금 미세한 국면인데 네. 닫아놓고 지금 한 집 손해를 봤습니다. 어. 네, 밀고 가죠. 이게 지금 백이 흙이 여기 두면은 여기 뒀으면 두 집이 확보가 되고 백이 다음에 여기 두고 다음에 흙이 어차피 선수 잡고 두고 똑같거든요. 한 집 차이가 났어요 지금. 닫아놓고 지금 눈 뜨고 한 집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끝내기도 없는데요. 네, 지금은 뭐 다 이쪽이 맞먹이니까 똑같고요. 아까 여기를 하나 젖혀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잡고 다시 들어가는 이거는 아주 좋은 끝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반패 똑같고 지금 여기서 눈 뜨고 지금 한 집이 날아갔습니다. 두 집짜리 끝내기가 있었는데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하면서 한 집이 날아갔고요. 자, 이제 다 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순천만 국가정원의 홍준리 선수가 반집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골인 직전에 네. 한 집을 손해보면서 반집 승이 될 게 반집 패가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오늘은 이제 백을 잡고 들어오게 됐는데 초반을 좀 색다르게 구상을 해서 뒀는데 그게 좀 유효하게 잘 풀린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상기에서 흙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타기를 내주는 바람에 좀 팽팽해졌지만 끝내기에서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홍준희 선수도 이 승자 인터뷰에서 말을 하네요. 이 끝내기에서 운이 좀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요. 초반에 우상기,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죠. 저희가 볼 땐 좌악인데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상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좀 잘 풀리지 않았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 거고 또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을 때 변화가 네. 있었고 최후에는 한 집 끝내 흙이 실수해서 결국은 그게 패착이 됐고 아무튼 이제 좀 운이 따른 승리이긴 하지만 바둑이 나쁠 때마다 아주 좋은 승부호흡을 보여줬고요.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뭐 장래성은 있어 보이고 권병훈 선수가 좀 아쉬워요. 지금 네. 승리를 거의 눈앞에 두고 맞습니다. 한 집 손해를 보면서 승리를 할 바둑을 지금 반집 패배를 당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권병훈 선수와 홍준리 선수, 이 여성 대 시니어의 대결에서는 홍준리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과연 팀 승부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전북 알룩스팀, 역시 정통의 강호답습니다. 그래도 1라운드에서는 5전 전패를 했는데 네. 한국바둑업고 학생들이 2승을 거두면서 선전을 거뒀습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팀 2라운드에서도 이 패배를 안게 됐지만 사실 이 팀은 이 내셔널 바둑리그 후반부에 얼마만큼 성장했을지가 참 기대가 되는 팀이거든요. 그 점이 더 주목이 되는 팀이고요. 반대로 이제 전북 알록스 팀은 전통의 강호답게 네. 에이스인 권병훈 선수가 패하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팀 승리는 전북 알룩스 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2016 제주 3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다음 시간에는 이 3라운드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